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랜만에 더베러 톡톡 진행을 하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한 시간, 한 달 만에 더베러 맞아요. 톡톡을 진행하게 된 앤드류이고요. 오늘 또 크리님과 타리님과 이렇게 구현님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 인사요? 네, 갑자기? 인사 안 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해야지, 해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환영하고, 저희 좀 전까지 그 커맨드 스페이스에서 PKM 컨퍼런스 하는 스텝 미팅 하고 있었거든요. 와, 신청하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잘 준비하고 있고, 좋은 행사 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행사여가지고, 아직 신청 안 하셨으면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마감되기 전에 빨리빨리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베르톡톡 하러 와가지고, 컨퍼런스 저는 홍보하고 있네요, 지금. 근데 너무 부러워요. 왜냐면은 이게 네. 저는 평일 올해 이직을 해서 휴가가 없어서 못 가거든요. 앤드류님 안 그랬으면 오셨을 텐데. 그럼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막 분노에 이렇게 휩싸였어. 어떻게 내가 갈 수 없는데 저렇게 좋은 거를 지방에서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꼭 여러분들 링크 네, 참고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신청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소개해드리면은 네, 구요한님과 저와 이렇게 또 네, 박준님과 또 이름을 바뀔 수 없는 익명의 1인까지 해서 어, 지금 패스트 캠퍼스에서 강의를 출시를 했어요. 네, 여러분들 많은 네,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링크를 링크는 공유드릴, 언제 공유해 주실 수 있죠? 이제 공유드릴 수 있어요. 공유드릴 수 오, 있어서 제가 중간에 공유드릴게요. 지금, 네.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저희 채팅방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폰 코드를 입력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님이 공유하기 전에 이렇게 제가 공유를 했어요. 네. 근데 이거 저희 강의가 되게 싸요. 패스트 캔버스 보통 막 15만 원, 20만 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기본가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할인을 또 해줘. 왜냐면은 교회 다니시는 사역자분들이 돈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허허. 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저희 패스트 캠퍼스하고 이야기할 때 저희가 좀 돈을 덜 받아도 되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인을 팍팍 해주세요. 가격 싸게 해주세요.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홍보하면서 시간이 이제 4분, 5분이 됐습니다. 원래 저희가 보통 5분쯤에 시작을 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 네, 오늘의 게스트를 제가 오늘의 게스트, 네, DK, 저희 더베라 카톡방에서 DK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네, 강동민 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박수로 크게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DK라고 하고요. 네, 제가 사실 더베러에 들어와 있는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서, 눈팅을 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많은 능력자분들이 어떻게 지내시고, 어떤 것들을 공유하시는지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어, 어떻게 뭐랄까요? 좀 관객의 입장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기회, 저한테 또 이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사실 제가 요즘에 일을 하고 있는 거는 AI 에이전트를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고 회사를 한 군데 더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는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좀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원래 전공은 AI 쪽은 아니었고요. 개발자도 아니고 사실은 교통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올해부터 와, 어떻게 우연하게 네, AI 쪽으로 피벗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참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굉장히 재밌게 생활하고 있고 목, 음, 목소리는 교통방송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ITS 쪽, 그쪽 일 좀 많이 했었고요. 아, 네. 오, 어, 그래서 뭐 도로공사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그런 일들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다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DB도 조금 혼자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엑셀 데이터를 다룰 일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엑셀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매번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 거예요. 그때 뭐 철야로 뭐 한 두세 달 연속으로 그런 반복 노가다식의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너무 뭐라고 할까요? 흔히 말하는 현타가 와가지고 이걸 분명히 좀 잘할 수 있을 텐데 이 방식이 최선인가? 나의 쓰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회의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스스로 이제 엑셀을 좀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퇴근하고 짬짬이, 출퇴근할 때 짬짬이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점점 업무 효율이 좋아지는 걸 느꼈고 또 이제 뭐랄까요, 효율이 올라가는 것 자체에서 흥미를 느껴서 계속 좀 집요하게 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엑셀 유튜브를 또 찍기도 하고 강의도 좀 나가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가니까 코딩도 좀 관심이 생겨서 코딩도 또 강의를 좀 해보고 또 AI 시대가 왔으니까 요즘에는 AI 기업 강의 같은 것들도 좀 나가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엑셀 최신 기능에 수록된 그 최신 함수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게 최신이라고 하기에는 벌써 뭐 한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기능들이 나온 거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고 또 엑셀 버전을 굉장히 낮은 버전을 많이 또 회사에서 쓰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접근을 아예 못 해보거나 경험을 못 해보신 것들. 네, 최신 버전에만 있는 어떤 함수들인데, 이 함수들이 저는 감히 그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당장 쓰지 못하시더라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관심을 가져보시면 또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함수들이 많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넷 함수와 람다 함수를 위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것이 구글 시트에서도 활용 가능한 것들이에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엑셀 365 버전이 아니면 사실 이 기능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글 시트는 여러분들한테 다 누구나 쓸 수 있게끔 오픈이 되어 있죠. 거기서도 이 기능들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엑셀이 아니라 스프레드시트를 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엑셀은 365 버전만 가능하다. 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사실 실습 데이터 링크를 좀 드렸는데 혹시 이 링크가 공유가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된 상태이죠? 제가 아, 이 네, 링크를 좀 맞습니다. 채팅방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 링크고요. 옵시디언 링크고 저희, 지금 여기 가려져 있어요. 또 화면 이렇게. 화면 가려져 있나요? 지금도? 네. 아, 딱 아직 네. 일부. 더럽혀져가지고요. 요게 이렇게 잠시만요. 네. 상상이 없어요. 아예 화면을 내려야겠네요. 제가 채팅을 못 볼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채팅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군요. 일단은, 네. 링크가 보이시나요, 다들? 채팅방에 공유 실습 파일 드렸어요.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네. 네, 실습 파일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제가 구글 드라이브를 좀 연동해놔서 엑셀 파일이 다운이 될 텐데 사실 말씀드린 대로 365 버전이 아니라면은 무용지물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화면에서 엑셀 파일을 띄워 놓을 테니까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스프레드시트 접속하셔가지고 똑같이 따라해 보셔도 무관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잠시만요. 여기 그 이게 공유를 제가 다른 방식으로 죄송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좀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네요. 네. 음, 그래도 가려지는 부분이 생기긴 하지만, 계속 가려지시나요? 오, 네. 이게 죄송합니다. 줌 초보라.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괜찮나요? 네, 잘 보입니다. 위에 약간 남아있긴 한데 괜찮아요. 네. 잘 나오네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사실 대 AI 시대에 갑자기 웬 엑셀이냐 이렇게 생뚱맞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그 맥락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려보면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워낙 빠르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AI 시대이고 모든 것들이 AI로 다 그냥 천지가 개벽할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시대 기술이 발전하는 것과 별개로 나의 업무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결국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최신 기능, 신기한 뭐 생성 기능 이런 것들이 멋있고 찬란해 보이지만 결국 내가 다시 출근하게 되면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기존에 했던 일과 똑같은 엑셀 데이터를 수정하는 일, 이런 일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 갭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접해 있는, 지금 직면해 있는 어떤 문제들을 더 개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디딤돌의 역할이 되는 그런 설명들도 교육들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는 엑셀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알려드리고 또 이런 신규 새로운 기능 같은 것들, 함수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업무를 좀 더 혁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넷 함수를 한번 설명드려 볼 건데요. 자, 이렇게 그 점수가 나와 있는 어떤 테이블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점수 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본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형태로 어, 복잡한 수식을 많이 쓰시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if 함수인데 뭐 average 함수를 또 조합해가지고 몇 점 이상일 때는 무슨 등급, 몇 점 이상일 때는 무슨 등급 이런 식으로 복잡한 수식을 중첩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함수를 어, 이렇게 손쉽게 조금 더 가독성 좋게 재사용 가능한 코드로 변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let 함수라는 것이고요. let 함수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탐수는 우리가 그 코딩 하시는 분들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변수를 할당한다라는 개념. 그래서 뭐 변수명을 할당하고 그 변수가 뭘 의미하는지를 정의를 해두면은 나중에 그 변수를 계속해서 재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수식이
함수가 되잖아요. 그것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et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A가 뭐 10이다, B가 3이다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름에 해당되는 값을 넣어주는 방식이 되겠고요. 이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 여러 개를 할당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100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숫자가 아니더라도 수식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sum이라고 해서 A, B 이렇게 해서 D는 이제 A와 B를 더한 값이다.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수식 뒤에다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변수로 할당했던 것들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형태로 동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마지막에 A라고 이렇게 집어넣어줘 버리게 되면은 A에 할당했던 10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B를 쓰게 되면은 B에 할당했던 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C를 할당하게 되면 C에 할당했던 10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D를 할당하게 되면 D는 sum A와 B였으니까 A와 B를 합친 13이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주 활용해야 되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수식을 변수로 할당을 해서 한 번만 그거를 할당해 주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그 변수명으로 그 긴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 그게 이제 let 함수의 가장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식을 이렇게 한 줄로 입력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이 함수 수식 입력줄에서도 이렇게 줄바꿈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Alt Enter 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줄을 바꿀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A는 10, B는 3, C는 100, 또 D는 sum A, B,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꺼내고 싶은 값. 이런 식으로 여러 줄로 수식을 입력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가독성이 좋아지죠. 이 수식 입력줄 안에서.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변수나 길게 재사용해야 되는 코드 같은 것들을 할당해 놓고 꺼내 쓸 수 있다. 이제 이 수식을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수식에서는 지금 에버리지 수식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에버리지 B3에서 D3 그것이 해당하는 것이 어, 요거죠. 요 범위죠. 요 범위의 평균. 이 평균에 나타내는 수식이 계속 반복해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let으로 한번 치환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let 그래서 뭐 에버리지니까 편의상 AVG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에버리지 약자인 AVG라고 할당을 하고 에버리지 함수를 쓴 다음에 이 수식을 넣어주면은 이제 AVG는 언제나 이 범위의 그 평균을 반환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입력했었던 이 수식 안에서의 반복됐었던 이 에버리지 대신에 AVG 문자를 넣게 되면은 수식이 조금 더 단순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보여드리면 원래 수식이 이거였는데 여기서 이 에버리지 대신에 AVG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수식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결과는 똑같은 이 수식과 똑같은 A 등급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똑같이 이 개념대로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요. 네, 왼쪽과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기존의 수식 같은 경우에는 이 에버리지 수식이 만약에 변경이 돼야 된다는 상황일 때 이것을 수식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모두 하나하나 다 바꿔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코드에서도 변수화하면 좋은 점이 이 변수화로 표현한 요것만 변경을 해주면 모든 것이 다 일괄 조정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식에 모두 나열하게 되면은
이 연산의 로직이 이 수식에서 이것을 만났을 때 이 연산을 한번 진행하고 이 연산을 또 진행하고 또 진행하는 형태로 동작하게 됩니다. 지금은 뭐 비교적 단순한 수식이니까 그렇게 성능을 잡아먹지 않지만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긴 수식을 계속 반복해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단 한 번만의 지정만으로 계속 재사용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 활용 능력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텍스트 데이터를 정제해가지고 특정 코드를 추출하는 그 수식을 작성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뭐 프로젝트 코드라고 해가지고 지금 대시 형태로 4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덩어리에 해당되는 값만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썼던 코드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어, 지금 365 버전도 마찬가지고 스프레드시트도 마찬가지고 텍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스플릿 함수를 넣고 값을 입력하고 구분자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시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요. 음, 여기 보면은 컬럼 딜리미터가 있고 로우 딜리미터가 있어요. 컬럼 딜리미터는 그 구분한 걸 토대로 옆으로 컬럼 형태로 펼치겠다 이런 의미인 거고 로우 딜리미터는 행으로 펼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는 행으로 한번 펼칠 거니까 콤마를 한번 더 찍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로우 딜리미터에 이 대시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가 하나하나씩 그 행에 나눠져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세 번째 값을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인덱스 함수가 있죠. 그래서 인덱스 함수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세 번째 값을 불러오는 이런 수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것도 쭉 자동 채우기 하면은 나머지도 다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그때 이것도 이런 식으로 렛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 입력줄이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여기다 좀 크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은 스플릿 코드라고 해서 먼저 우리가 텍스트 스플릿 함수를 써가지고 코드를 분리했었잖아요. 그것을 또 렛의 변수에다가 담아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값을 갖고 오기로 했으니까 그 세 번째 값을 갖고 오는 수식을 여기다가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전에 설명했던 거랑 사실 똑같은 개념을 설명드리는 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유심히 보셔야 되는 내용은 이 스플릿 코드라고 앞에 썼던 내용을 뒤에 수식에서 또 쓸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변수 안에는 앞에서 정의했던 이 변수를 또 재사용하는 형태로 활용했다. 그러니까 렛 안에 변수 안에도 순차적으로 우리가 변수를 할당했다면 그 변수를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고도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렛 함수를 활용한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재사용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는 결과값들을 불러와서 코드를 디벨롭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수식이 보기 좋고 깔끔하고 유지 관리성도 좋아진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소통을 하고 싶은데 제가 창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일단 네. 말씀드릴까요? 네. 네. 그 구글 박사님이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구글 시트에서는 이 텍스트 스플릿 함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아, 네요. 제가 그러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한꺼번에 같이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아마 텍스트 스플릿이 아니라 그냥 스플릿 함수였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거. 함수명이 조금 달라가지고 그런 것 그러네요. 같고, 스플릿으로 하니까 되네요. 예. 또 기능은 똑같은데 함수명이 텍스트 스플릿이 아니라 아마 스플릿 함수일 거예요. 네, 이 함수 보이시나요?
똑같죠? 스플릿 함수 텍스트를 집어넣고 구분자. 그죠? 그래서 아까 이 예시를 똑같이 한번 보여드려 보면 스플릿. 그리고 이것도 잘 모르실까 봐. SP 두 글자만 치고 탭 누르면 바로 이렇게 함수명 입력할 수 있어요.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원하는 함수 선택한 다음에 탭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입력하고요. 구분자가 대시니까 대시 입력해주면 네, 오른쪽으로 지금 열로 스플릿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스프레드시트에서는 행으로 스플릿하는 기능이 없네요. 이럴 때 뭐 조금 불편하지만 트랜스포스 함수라고 있습니다. 배열의 방향을 바꿔주는 트랜스포스 포지션이라는 함수. 네, 요걸 활용하면은 이렇게 행으로 분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인덱스 함수를 붙이고 3을 누르게 되면 세 번째 값을 갖고 오는 것은 똑같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됐었는데 이걸 이제 렛 함수를 쓰게 되면 스플릿을 s로 지금 할당을 할게요. 그래서 스플릿 함수를 쓰고 값을 넣고 대시로 구분하는 것을 s로 할당을 하고 s를 넣으면 아까처럼 동작을 하겠죠. 여기서 이제 다시 s 다음에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뭐 C라고 해보겠습니다. 뭐 뜨는 게 더 불편한 인덱스 S 3 이런 식으로 앞에서 S가 요 스플릿 함수를 의미하니까 인덱스에서 요 S를 넣은 거예요. 이 S가 이 수식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렛 함수에서 마지막으로 표현할 것을 넣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C를 넣어주게 되고 괄호를 닫으면 이렇게 이것과 이거는 똑같게 동작하는 코드인데 렛 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더 가독성 좋게 손쉽게 표현할 수 있었다. 네, 이런 거였고요. 자, 또 다른 것들을 쭉 한번 또 보면요. 어, 네. 이번에는 이런 어떤 테이블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그 데이터를 필터링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넷 함수의 방식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리고 네, 다른 걸 또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 채널에서 온라인인 데이터만 가져오고 싶다라고 할 때 쓰기 가장 좋은 함수가 필터 함수가 있어요. 필터 함수. 여러분들이 그 스프레드시트를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스프레드시트로 옮겨가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서 채널이 온라인인 데이터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필터 함수를 쓰면 되겠죠. 필터 함수를 쓰고 전체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열을 어떤 데이터에서 필터링을 할 건지 그 열을 선택을 해준 상태에서 이 열의 데이터가 온라인이다 라고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온라인인 데이터만 필터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온라인인 데이터의 뭐 평균만 확인하고 싶다. 아니면 그 데이터가 몇 개인지 확인하고 싶다.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 전체 수식을 렛으로 할당을 해주는 거죠. 필터니까 뭐 F로 할당을 한번 해볼게요. F는 이제 필터 수식이 됐고요. 그리고 F를 마저 넣고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렛으로 F를 할당해서 필터 수식을 넣었고 F를 다시 불러낸 꼴이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이 데이터가 총 몇 개인지, 온라인인 데이터가 몇 개인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행의 개수를 세면 되겠죠. 이 행의 개수가
온라인의 개수일 테니까. 그럴 때 쓸 수 있는 함수가 로우 함수라고 있어요. 이 데이터의 행의 개수가 몇 개이냐, 그것을 반환하는 함수거든요. 이게 안 떴으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F10 눌러봐. 안 뜨네요. 이렇게 하니까. 좋습니다. 여기서 R을 눌러주고, 로우 F라고 하게 되면, R을 입력했을 때, 로즈라고 해야겠죠. 죄송합니다. 로즈 함수예요. 로즈 함수. 로우 함수와 로즈 함수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5가 반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온라인인 데이터의 개수가 5개구나가 R에 담기는 게 되겠고요. 또 하나 해볼까요?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하겠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F데이터를 한번 보고 F데이터에서 요 마지막 열 데이터, 이 열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에서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네 번째 칼럼 값을 불러내게 되면 이렇게 아까 그 우리가 필터링한 데이터에서 네 번째 열만 가져오는 수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격 데이터만 불러왔고 여기서 우리가 에버리지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그 온라인인 데이터의 평균값만 불러올 수 있는 수식이 되겠죠. 얘를 또 A에 한번 할당을 해보자고요. A. 반응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신지 너무 궁금한데 이거 제가 노트북이다 보니까 모니터 하나 더 옆에 놔드리고 싶다.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뭐 예전에 엑셀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나요? 저는 엑셀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뭐 많은 분들이 책을 보거나 그렇게 습득을 하시는데 저는 유튜브랑 오픈 채팅방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보는 걸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 공부를 되게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유튜브는 영상이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막 하는 것들을 화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복습도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걸 똑같이 무지성으로 따라하는 형태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장 그 기능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이 쓰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수식을 다 똑같이 적어보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머리로 이해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해봤던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업무에서 그것을 쓸만한 게 있었는지 있다라면 그걸 바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답변을 하는 연습을 해보고, 내가 모르는 거는 다른 분이 답변해 주는 거를 내가 보면서 저럴 때는 저렇게 해결하는구나라는 식으로 많이 익혔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좀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어, 또, 네. 혹시, 네, 채팅창을 한번 쭉 보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렇구나 하고 끝났나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R은 개수가 될 거고, 그쵸? A는 평균값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한 번에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럴 때 쓰기 좋은 함수가, 우리 vstak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vstak. vstak. 이름만 보고 예측이 되시는 분 계신가요? V는 우리 그 Vlookup 할 때 쓰는 그 V인데 vertical, 세로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hstack이라는 것도 있어요. hstack, horizontal 해가지고 옆으로. 그래서 이건 스택은 쌓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냐면 A, 뭐 B, 3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렇게 배열이 자동으로 이렇게 분산이 됩니다. 수식 하나로.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 100, 이렇게 하면 100으로 바뀌고요. 그죠?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H 대신에 V를 쓰게 되면은 세로로 쌓는 게 되겠죠? 이렇게 A, B, 100.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수식 하나로 이 값들을 좀 보기 좋은 형태로 표현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런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R이 의미하는 게 그 뭐지? 저기 온라인인 데이터의 개수였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온라인인 데이터의 개수 이렇게 하고 R 이렇게 하고 엔터를 딱 치면은 온라인인 데이터의 개수 해서 5개가 딱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에버리지도 같이 보고 싶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vstat 함수를 집어넣고 평균 온라인인 뭐 판매 금액의 평균 그다음에 A 이렇게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식 하나로 이런 식으로 뭔가 요약된 데이터를 동적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물론 이거는 수식이 다 물려있기 때문에 값을 바꿔주게 되면은 당연히 다 변경이 됩니다. 이게 오프라인이라면 5개가 아니라 4개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보고자료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요약된 데이터들을 표현한다라고 할 때에도 꽤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면. 근데 지금은 이게 또 온라인으로만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오프라인인 것도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V라고 뭐 렛으로 변수를 하나 더 할당을 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이제 온라인 그리고 여기 온라인 자리 위치에다가 V를 넣는 거죠. V. 이렇게 되면 여기가 온라인이니까 온라인이 되고 그리고 여기도 우리가 V를 썼으니까 이 V를 그대로 한번 변수화 해보자고요. 온라인인 데이터 개수. 그래서 V 핸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기가 다 이 변수로 할당된 걸로 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5% 바꾸게 되면 오프라인인 데이터의 개수와 평균을 또 빨리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쓰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럼 이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온라인을 써두세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상수로 쓰지 않고 이렇게 셀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온라인이면 온라인, 여기가 오프라인이면 오프라인. 뭐 이런 식으로도 구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뭐 제가 스프레드시트를 막 열심히 쓰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유효성 검사라고 해서 이렇게 목록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 목록에 따라서 데이터가 이렇게 자동으로 동적으로 변하게끔 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옛날에 하려고 하면은 하나하나 다 수식을 걸고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단 하나의 수식만으로 이 데이터들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뭐 이런 평균이 나오는데, 또 이런 질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A 값을 넣었더니, 이렇게 소수점으로 되는 것들이 보기가 안 좋다. 나는 이것이 뭐 소수점이 표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요 에버리지에서 수식을 넣을 수도 있겠죠. 뭐 라운드 함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뭐 0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그 라운드 함수가 적용된 걸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 금액인데 콤마 좀 찍혀있으면 좋겠는데 콤마가 없어서 좀 안 좋다. 뭐 또 이런 질문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여기서 또 텍스트 함수를 써서 이런 식으로 서식을 변경해 주게 되면 이렇게 콤마가 찍힌 형태로 또 금액을 표현하는 것들도 가능할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수식에서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모든 것들 네,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예시로 단순하게 이런 수식들 몇 개만 넣었지만 뭐 무궁무진하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복잡한 수식 같은 것들을 하나의 변수로 다 할당해서 그것만 교체해주면은 모든 것들에 다 적용되는 올인원 수식 같은 것들을 이 렛 함수로 구현할 수 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코딩하고도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수식 입력줄에 입력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코딩을 해보셨던 분들은 코딩하고 되게 유사하다 개념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게 동작하게끔 만들어준 함수이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더 중요한 람다 함수를 알려드려야 돼서 네, 람다 함수로 또 한번 빨리 가볼게요. 자, 이제 람다 함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람다가 그 뜻이 뭐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수식 안에서 내가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수식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공급가가 이렇게 있는 제품이 있다. 그랬을 때 10% 부가세가 붙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했던 방식은 여기다가 뭐 곱하기 1 플러스 뭐 0.1 뭐 이런 식으로 수식을 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근데 요거를 람다 함수로 한번 변형을 해볼 건데요. 람다 함수는 람다라고 먼저 치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수식 그 함수를 생각할 때 파라미터 개념이 있어요. 인풋으로 들어가야 되는 인자를 설정을 해주는 거. 다 필요 없고 어려우니까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x라고 한번 그 미지수를 하나 지정을 해놓고 함수를 정의하기를 뭐 x 플러스 1이라고 해보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람다 함수가 정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x에다가 이제 뭐 3을 넣게 되면은 4가 반환이 되고 뭐 100을 넣게 되면은 101이 반환되고 왜냐면 내가 넣은 이 가로 안에 있는 값이 x인데 그 x에다가 1을 더하는 수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부가세가 더해지는 그 수식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뭐 이렇게 하면 되나?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부가세가 합산된 수식일 텐데 여기서 이 x값이 어, 이 공급가라고 한다면 그렇죠? 공급가에서 10%가 가산된 금액이 산출되는 어떤 람다 함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100 대신에 지금 여기 예제에 있는 이 공급가인 35만을 집어넣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35만 원에서 10%가 부과된 값을 바로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람다 함수는 작성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이 미지수를 먼저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요. 그 뒤에는 그 미지수가 활용된 어떤 수식을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괄호를 닫습니다. 아예. 그리고 독특하게도 다시 괄호를 열어서 그 앞에서 설정했던 x에 해당되는 값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T3셀이죠. T3셀이 지금 35만이기 때문에 35만이 요 X에 들어가서 X 대신에 35만이 다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35만에서 10%가 가산된 가격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수식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변수를 X뿐만 아니라 변수명 정하듯이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파라미터를 두 개를 설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베이스 프라이스, 두 번째는 레이트. 일반적으로 10%라서 저는 아까 그 상수로 10%라고 했는데 10%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베이스 프라이스와 레이트 그 비율을 두 개의 파라미터를 설정했기 때문에 맨 뒤에도 이렇게 콤마로 두 개의 파라미터를 순차적으로 넣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수식이 베이스 프라이스에다가 1 플러스 텍스 레이트가 붙는 형태 이 수식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암다함수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또 더 잘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따라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수를 설정해 두면은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할 수 있고, 그냥 이 수식을 쓰면 되지 뭐하러 함수를 할당을 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것을 한번 보여드려 볼까 합니다. 여기서 수식을 다 할당하고 나서 가로를 열고 파라미터를 넣는다라고 했는데 그 파라미터를 넣기 직전까지의 가로를 그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수식에 이름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이름 관리자. 이름 관리자에다가 이렇게 람다 함수를 등록할 수가 있게 돼요. 뭐 이거 뭐였죠? 부가세라고 함수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부가세로 설정하고 그 수식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똑같이 복사해서 람다 함수를. 그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은 부가세라는 람다 함수를 이름 등록할 수가 있어요. 여기 수식이 적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부가세라고 하고 값을 넣고 0.1을 넣어주면은 네, 우리가 방금 만든 람다 함수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함수명으로 바로 등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들? 아, 그냥 입 벌리고 있어요, 저 그냥. 네. 그래서 부가세 함수 너무 직관적이잖아요. 내가 만든 복잡한 함수가 이렇게 단순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활용도가 좋아지겠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요, 이 람다 함수와 렛 함수를 또 조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렛의 변수에 람다 함수를 여러 개 넣어두고 람다 함수를 꺼내 쓰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또 다른 예제를 통해서 빨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게 이름 그 관리자랑 또 다르게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또 이름 관리자는 하면은 이렇게 한글로 된 어떤 형태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뭐 렛 함수로 이렇게도 가능하죠. 부가세 라고 변수명을 지정을 해주고요. 방금 그 람다 함수 어떤 거였죠? 요거였나요? 네,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면 등호는 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가세를 넣었을 때 이렇게 오류가 나요. 오류가. 그렇지만 여기서 가로를 열고 이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동작하는 뭔가 문제가 있군요. 네, 네. 파라미터가 두 개였죠. 네,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렛 함수에서도 바로 그 내가 지정한 람다 함수를 쓸 수 있다. 이게 렛하고 다른 게 뭐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렛을 아까 제가 변수를 정의하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람다 함수는 함수를 정의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렛에서 정의한 변수는 그 값이 변수를 바꿔주지 않는 이상 뭐 재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함수는 한 번 지정을 해두면은 파라미터를 바꿈에 따라서 변화하는 결과값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직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렛 함수를 통해서 여러 개의 람다 함수를 지정하는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게 되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저의 조약한 설명으로. 일단은 예제를 진행해 볼게요. 저는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이해가 일단 안 되더라도 저 사람이 뭘 하나 일단 열심히 보고 따라해 보고 하는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보기가 제공되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한번 수식을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조금 가독성을 위해 줄바꿈을 해볼게요. 이렇게. 독분용으로 좀 채팅창에 넣어달라고 말씀 주셨다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엑셀 공유해 주셨던 거에 다 네, 있죠?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스프레드시트로 공유해드린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건 따로 제가 정리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직접 해보시면은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개념은 이해가 됐는데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하다.
요거는 제가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요거 설명 다 드리고서 제가 실무에서 활용했던 복잡한 예제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줄바꿈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딱 쌍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가독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줄바꿈 Alt 엔터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파츠가 텍스트 스플릿으로 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어, 자 우리가 이렇게 그냥 글로 설명해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직접 수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텍스트 스플릿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데 텍스트 스플릿으로 로우로 한번 이렇게 빈칸을 넣어줄게요. 빈칸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요 영문 이름이 띄어쓰기를 기반으로 세 개로 이제 나눠진 걸 볼 수가 있죠. 이 안에서 이니셜이라고 했으니까 맨 앞자리만 필요한 상황이에요. 맨 앞자리.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레프트 함수를 쓰게 되면은 레프트 함수를 쓰게 되면은 맨 앞자리만 갖고 오거든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얘를 다시 조합하는 거죠. 컨캣 함수가 있습니다. 컨캣. 그러면 딱 JTK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수식을 하나하나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텍스트 스플릿 자체를 렛으로 한번 할당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렛으로 저는 t 변수로 할당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t를 한번 딱 쳐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잘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앞 글자를 가져와야 될 때는 left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l로 left t 하게 되면 L을 갖고 오고, 그쵸? JTK. 이 JTK를 또 합쳐야겠죠? concat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cat.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요건 아까 let 함수를 알려드릴 때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요거는 x3이 여기 t 변수 안에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얘를 계속 바꿔줘야 돼요. 물론 뭐 자동 채우기 하면은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바꿔줘야 되는 점이 있는데, 요 x3 대신에 x라고 변수를 할당해 주고요. x. 여기서 람다 함수를 씌우는 겁니다. 람다. 그래서 x 파라미터를 넣고 이하 수식을 다 집어넣어 주면은 이 x 값만 바꿔주면은 이렇게 x 값만 바꿔주면은 동작하는 람다 함수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 함수 안에 렛 함수를 쓰는 게 또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까 렛 안에 람다를 할당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람다 안에 또 렛을 할당하는 것들도 가능하다. 이런 느낌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x3만 바꿔주면은 자동으로 계속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어, 네, 좋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복잡한 수식 같은 것들도 가능해요. 여기서 람다 함수로 스타트 데이트, 시작일, 엔드 데이트, 종료일, 그리고 프로그레스, 진행률을 각각의 어떤 파라미터로 설정을 해주고 렛 함수 안에서 뭐 today는 today 함수 이렇게 해서 복잡한 그런 수식을 한 번에 설정해주고 뒤에는 이제 내가 앞서 할당했던 파라미터 값들만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시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값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또 마찬가지로 이름 정의 한 번 더 해보면요. 여기서 복사를 해가지고 또 이름 정의 어디냐 수식 그래서 이름 관리자에서 그래서 뭐 여러분들 원하는 함수 뭐 DDD 함수로 하셔도 좋고요. 원하는 걸로 DDD 그럼 여기서는 이제 DDD 함수가 되는 거겠죠. DDD 함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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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툴팁에도 내가 정의한 그 변수명이 그대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DD 함수로 손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뭐 오늘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텐데 이 변수 뭐 생략 가능한 변수, 생략했을 때 기본값을 뭘 설정할지 뭐 이런 기능들도 수식으로 구현이 다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 수식 안에서 이름 정의를 해두면 그 수식 안에서 수식을 또 불러내는 흔히 말하는 그 재기용법이라고 하잖아요. 리커시브. 그것들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한번 뭐 해볼 수 있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해봤던 샘플을 한번 좀 빠르게 보여드려 볼게요. 어, 혹시 AI로 시켜도 이런 결과들이 나올까요? 이런 어, 질문이 있네요. 죄송합니다만 이 람다나 렛은 그렇게 훌륭한 답을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아, 제 기준. 그렇지만 그 요즘 AI도 어느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어서 람다 함수로 구현해줘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뭐 값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솔직히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전에 좀 해봤을 때에는 이 람다 함수하고 렛 함수가 비교적 최근에 나온 함수다 보니까 학습이 좀 덜 됐는지 아니면 학습량이 많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그렇게 막 유의미하게 획기적인 형태로 수식을 짜주지는 않는 걸로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 본의 아니게 홍보를 하는 꼴이 되었는데 제 유튜브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 있으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그 유튜브 링크로 썼던 소스를 조금 잠깐 보여드려 볼까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 달력 만들기 좀 재미없죠. 섰다 보여드릴게요. 섰다. 제가 오, 그 엑셀의 그 람다와 렛 수식으로 섰다 함수를 한번 구현해 봤었거든요. 어, 이것인데 이거는 제가 VBA를 사용하지 않고 수식만으로 일단 섰다 게임을 한번 구현해 본 거예요. 엑셀로 섰다를 왜 만드셨죠? 그래서 수식이 조금 길어요. 아, 이렇게 이게 엑셀 수식이 되겠고요. 아까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렸던 것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복잡한 수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렛 함수가 없었더라면은 구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많은 수식을 재사용하지 않고 일일이 풀었으면은 아마 그 수식 입력 창에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가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에 걸려서도 구현은 못했을 거고, 365 함수로 돌아오면서 이미지를 불러낼 수 있는 이런 URL만 주면 이미지를 불러낼 수 있는 수식들도 생겼고, 다양한 파워풀한 함수들이 많이 생겨서 이 함수들을 조합해서 좀 변태적으로 흥미를 끌 만한 게 뭐,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섰다를 만든 사람은 한 명도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해볼까 해서 실제 섰다를 한번 구현해 봤고요. 그 동작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맨 뒤에 여기 D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 제가 3인 플레이라고 써놨는데,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4인 플레이다. 4인 플레이로 바꿔주게 되면은, 어, 안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뭔가, 저게 됐다. 행인이라나. 아, 이렇게 2인 플레이로 하면은 2명이 플레이하는 아, 형태로 뭐 이렇게 제가 파라미터를 이렇게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제가 오랜만에 들어가 봤는데 조금씩은 좀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네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어, 어. 돌려야겠다. 일단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여기 보면은 실제로 이 폐의 족보 이름이 가보거든요. 가보. 그리고 요거는 지금 장이랑 이가 붙어서 이끝인 거고, 그리고 요거는 4랑 10이 붙어서 장사가 될 거고, 그래서 실제로 족보상 이 친구가 가장 높은 족보예요. 그래서 그 족보가 이제 이긴다라는 어떤 로직까지도 수식으로 다 집어넣어 주게 된 거고,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이 패드를 랜덤하게 셔플해서 주는 형태.
네, 그래서 이런 게임 플레이 같은 것들도 좀 변태스럽지만, 뭐, 논리만 선다라고 하면 코딩하고 똑같으니까 구현할 수 있다. 아, 네.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이건 좀 와닿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서 다른 것 좀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반응을 보고 싶은데, 반응을 봐야지 좀 할 텐데, 반응을 못 간트 보니까. 차트도 한번 보여줘요. 간트 차트. 간트 차트. 네, 간트 차트도 요거 다음에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substitute 함수라고 있어요. 문자열을 바꿔주는 건데, 문자열을 바꿀 때 이제 계속 여러 번 중첩해서 써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함수를. 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텍스트를 이거를 이걸로 바꾸고, 이거를 이걸로 바꾸고, 이거를 이걸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여러 번 써야 되는 수식을 여러 번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수식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 네.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셀을 나눠서 써놨지만, 이 뭐 substitute 함수가 계속 반복해서 써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수식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람다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함수가 되겠는데요. 그 함수를 쓰면은 내가 바꾸고 싶은 텍스트를 파라미터로 지정해서 범위를 입력해주고 어떤 것을 어떻게 바꿀 건지를 레퍼런스 할 수 있는 이 레퍼런스 테이블을 참고만 해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변환된 것들이 한 번에 구현될 수 있는 그런 함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텍스트를 이름 정의한다던가 해서 mSubstitute라는 제가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손쉽게 이것들을 빠르게 구현해낼 수 있는. 그래서 함수의 조각들도 여러 개 만들어 두면은 뭐 계속 그걸 또 재사용, 이렇게 이름 정의한 걸 또 렛 함수로 정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더 뭐랄까요? 이득을 보는 구조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기존 문자열이 서울특별시인 걸 다 서울로 바꾸고 싶다. 뭐 서울시인 걸 서울로 바꾸고 싶다. 원본은 원래 이런 거였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설정했던 m substitute 함수를 m이 이제 멀티의 약자로 m을 붙였어요.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손쉽게 모든 그 문자열들이 반영된 형태로 한 번에 이렇게 텍스트를 바꿔줄 수 있다. 심지어 이 레퍼런스 데이터에다가 그냥 데이터만 추가해주면 바로바로 적용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고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 고기동이 있어서 고기로 한번 해볼게요. 고기를 뭐 채소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제주시 채소동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데이터만 그냥 넣어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다 반영되게끔 할 수 있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시간이 조금 오버된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마음껏 해보십시오. 하시고 싶은 이거는 대로 하시면 간트 차트를 한번 구현해 본 건데요. 간트 차트. 요거 자체가 수식 하나예요.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가 좀 보이시나요? 요 파란색 테두리. 아까 제가 네. V스택, H스택 알려드렸죠? 그걸 활용해서 수식은 여기에 하나만 들어가요. 그리고 요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형태인 거고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동작하게 했냐면 여기다 인풋 데이터를 넣게 했어요. 프로젝트. 그래서 내 프로젝트랑 시작일과 종료일만 넣어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반영되어서 심지어 그 일자 소팅 같은 것들도 자동으로 그리고 제가 랜덤 함수를 여기다가 좀 적용을 해놔서 날짜를 여기서도 이렇게 랜덤으로 그것에 맞게끔 동작하는 수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저장해서 간트 차트 함수라고 지정을 해주시면은 필요한 내가 설정한 테이블 시작일 개수 표식 이 네 개의 파라미터만 딱딱딱딱 지정해 주면은 알아서 동적으로 변동되는 어떤 표를 한 방에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옛날에 만약에 이런 걸 비슷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각각 다 셀마다 수식을 넣어야 되고 이 값이 변경됐는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서 이 수식도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지난한 그런 일들을 하게
하다 보면은 그 작업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더러 반드시 필연적으로 실수를 동반하게 되거든요. 휴먼 에러 같은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의 수식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고 여기서만 바꿔주면 유지보수 관리성도 굉장히 뛰어나다. 그런 점들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서식 같은 것들을 미리 좀 정의를 해두고 그 서식을 이렇게 수식만으로도 하나의 수식만으로 구현하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사실 제가 조금 다양한 함수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함수 리스트들만 잠깐 보여드리면 이것만 빨리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어 그게 제가 잠시만요. 아 이게 제가 네 잠시만요. 이거는 이제 그 엑셀 람다 함수도 길타고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오늘 설명드리지 못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함수를 한 100여 개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사용자 함수를. 그래서 이 git URL을 엑셀에서 임포트 해가지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수 더미들을 이런 식으로 미리 좀 정의를 해놨고요. 여기는 이제 수도쿠 함수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도쿠 문제를 자동으로 풀어주는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거는 수도쿠 함수예요. 그래서 어, 제가 이름 정의를 미리 해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수도쿠 문제가 안 풀린 게 있다라고 할 때 수도쿠 이렇게 하고 범위를 이렇게만 설정을 해주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면 요거는 재기적으로 좀 동작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답을 풀어주는 그런 수도쿠 함수 같은 것들도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재밌게 어, 엑셀 하실 수 있어요. 재밌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 그 엑셀이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그 유즈 케이스가 사실 되게 많은데 오늘 다 보여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정도 좀 보여드리면 몇 개 더 있으려나? 네. 그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하나 하시죠. 네. 좋죠. 네. 네. 실제로 원데이 클래스를 해봤어요, 사실은. 아, 예. 그러면 모시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본인이 쓰는 데이터 가지고 뭔가 본인 거 만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업무에 직접 맞아요, 쓰실 수 맞아요. 있게. 사실 이걸 봐도 아까 채팅창에서도 보였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걸 내가 어디다 쓰냐, 음,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바꾸고 싶을 때 있잖아요, 우리. 그런 함수, 피벗 함수, 언피벗 함수,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사실 그 데이터 전처리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수식을 써서, 조금 기네요. 네, 이런 수식을 써서 여기 보면은 array 헤더로, 그러니까 헤더로는 우리가 그 표를 보면은 헤더가 두 줄인 거 있고 세 줄인 거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예외 처리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 넣어줬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래서 지금 보면은 헤더가 두 줄이다. 두 줄 데이터다라는 것들을 표현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이 데이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죠. 이거를 조금 그 데이터 노말 모르겠어요. 영어 모르겠네요. 정교화라고 하죠, 보통. 네, 그래서 데이터 정교화하는 것들 가끔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거꾸로. 그것도 또 함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어디였냐? 그 함수도
또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좀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전처리 같은 것들 하는데 직장인들이 사실 뭐 한 7, 80%의 시간을 쓴다고 해요. 업무할 때 생산적인 어떤 창의적인 사고나 그런 데 시간을 많이 안 쓰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재가공하거나 보고 형태로 바꾸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시간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 잘 만들어 놓은 함수가 있으면은 그거를 아까 저처럼 Git 같은 데다가 저장을 해두고 그때그때 불러 쓰면서 빠르게 이렇게 데이터를 전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업무 효율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지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이상입니다. 아, 톡창 좀 보시겠어요? 네. 네. 채팅 한번 읽고 싶어요. 왜냐면 좀 소통하고 싶은데 화면이 이게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읽을 수가 없었어요. 뭐 문화 충격도 받으셨고, 예. 아, 네. 사실 뭐, 어, 막, 뭐랄까요. 겁을 먹거나 포기하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이런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기는 했는데, 모르겠네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네. 요거는 달력 함수. 전에도 살짝 문자로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이런 식의 함수를 쓰면은, 오늘 날짜 기준에 함수를 자동으로 갱신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1월 달이 넘어가면 11월로 바뀔 겁니다. 이 수식은.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왜냐면 이 let 함수 안에다가 이 today 보이시죠? today. today 변수를 넣었기 때문에 이 today 기반의 달력을 표현하게 했기 때문에 today의 어떤 월이 바뀌게 되면 연월이 바뀌게 되면 그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게 동적으로 뭔가가 계속 자동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수식들은 하나하나 다 지정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엑셀을 반쪽짜리로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맞물려서 하나의 좀 고도화된 수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아, 얼마나 이거를 집중해서 하셨을지 감히 상상이 되지 어, 않습니다. 제가 엑셀에 사실 조금 미쳐 있었는데요. 이런 자료들이 국내에 사실 지금도 많지가 않아요. 뒤져봐도. 그래서 저는 막 인도인 유튜브 이런 거 막 보고 막 그런 거 막 해석해가지고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나와 있는 기능들은 모두 익혔고 내가 그러면 뭔가 필요한 어떤 유용한 수식들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시도했던 게 이 깃에 만들어둔 이 함수 더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시도해보고 하루에도 몇 개씩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언제 한 번은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한 일주일 동안 끙끙거리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만 반복을 했는데 어느 날 자다가 꿈에서 그게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새벽 3시 40분이었나? 근데 그 꿈을 꾸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제가 PC를 켜고 그 수식을 적었는데 실제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었고, 나중에 뇌과학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알아보니까, 잠잘 때도, 그 몰입을 하게 되면 잠잘 때도 그 뇌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라고 하죠.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조각들이 맞춰진대요. 그래서 의식 중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걸 무의식에 해결을 해서 의식한테 전달하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신기한 경험들도 했었습니다. 역시. 뭐 저는 엑셀로 빠졌고 지금은 요즘은 AI나 프롬프트나 뭐 에이전트나 이런 쪽으로 지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 주제와 상관없이 뭔가 하나를 깊게 빠져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면 심지어 제스처로 저거 다 닫게도 해놨어. 마우스 제스처로. 어떻게 하셨지? 네,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음. 음. 직업이 5개인 거예요? 하나, 둘, 현이 다섯 개. 근데 강사는 저기 등록만 돼 있는 거니까 어쨌든 네.
직업은 이렇게 두 개입니다. 크게는. 음, 사진 잘 나왔네요. 아, 요거 나노 바나나로 아, 만들어 본 거예요. 요 나노 사진관이 역시. 프롬프트 또 닦은 거 보여드려요. 네. 음, 뭐 이런 거. 이건 다 해보신 거죠, 뭐. 앱빌드. 아하, 이 저의 아들인데 잘 보이시나 어, 모르겠다. 이렇게 아들 사진 넣으면 아들이 입고 있는 귀여워. 소품 꺼내는 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인물 포즈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뼈대 추출. 그래갖고 이 뼈대를 토대로 제 사진 넣고 그 포즈를 취하게 하는 뭐 이런 거. 그런 거 뭐 다양하게 막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시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저는 눈 떠 있는 시간 다 일해요. 역시. 아니면 그 아이랑 있거나 일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꿈에서도 엑셀 함수를 짜시는 분인데요, 뭐. 엑셀은 사실 요즘에는 엑셀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솔직히 마음이 좀 많이 떠나 있고요. 요즘에는 에이전트 만드는 거에 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 요즘 뭐 AI 에이전트 하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사실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가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있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가장 애정하는 카톡 채팅방 이름이 뭐냐고 문의 어, 주셨어요. 더베로죠. 아, 아, 그 답을 원하셨던 건가? 저 카톡 채팅방이 오픈 채팅방 최근에 막 많이 나갔는데 한 30개 정도 있어요. 생각보다 적으신데요? 그런가요? 엄청 많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약간 아, ADHD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기본 탑재. 그래서 채팅을 다 봐요. 어, 그런 것들도 좀 있고. 네. 좀 쉬었다 하는 거죠? 지금 쉬고 있는 거죠? 쉬면서 뭐 보여드릴지 좀 찾아야 되나? 저 그 12시 전에 듀오링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음. 계속 지금 촉박하고 있어요, 지금. DK님이 운영하시는 카톡방도 있는지도 막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한 5년, 4년 정도. 원래 제가 관심사가 RPA였거든요. 엑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딩 관련해서 업무 자동화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 다양한 분야에서 RPA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AI 특화된 방을 하나 운영을 해보고 싶어서 방을 팠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충분 안 했고 두개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근데 재미나게 다 1.5라서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봐야겠다. 역시. 네, 사람들은 이제 내일 일정 걱정하면서 네, 이제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오늘은 맞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모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네, 기분이 좋습니다. 뭐, 드는데 그거를 제가 눈치 없이 계속 하고 있었군요. 저는 안 아니 끊어주셔가지고 아니야 계속 해야 되나 보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더 해도 좋은데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 창 좀 열어보세요. 창 열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네, 어떤가요? 채팅창 못 열어보고 계시는 것 맞아요. 같아가지고 맞아요. 궁금하실 거니까 이걸 좀 보면서 음, 티키타카를 하시면서 좀 하셔야 훨씬 더 맞아요. 재밌으셨을 텐데. 정말, 맞다. 더베르톡톡은 모니터 한 3개는 기본입니다. 좀 두 개밖에 없는데요. 막 이러면서 왜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게요. 두 개밖에 없지. 어떤? 아니, 앤드류님한테 왜 모니터 2개밖에 없냐고 네. 네. 이야기한 겁니다. 줌 사용법도 이렇게 그 엘빈님이
고용해 주셔서 엘비님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엘비님이 아까 뭐 물어보셨는데 ITS 강사시냐? 이츠코리아 강사세요라고 네? 질문 주셨었어요. 어디요? 이츠코리아 강사세요? ITS. ITS 코리아. ITS? 예. 네네네네. 거기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교통 도메인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교통하는 사람들은 또 그쪽 쪽에만 특화되어 있지, 이런 IT 쪽이랑은 전혀 또 관련이 없거든요. 저만 좀 특이한 케이스였고. 음, 근데 뭐, 다양하게 코딩을 활용하면은 업무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저는 거기서 이제 보고서를 자동으로 써주는 형태라든가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있어가지고, 그런 자동화 강의? 그런 것들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네. 계셔주신 분들 대단하시고 지금까지 열과 상의를 다해서 이렇게 강해 주신 정말 DK님께도 감사드리고 너무 오늘 재밌었어요. 네. 참, 오늘 또 모실 거예요. 네, 계세요. 네.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게 어느 정도여야지 이게 그래 이렇게 따라하면 되겠다 싶은데 네. 어려웠나요? 오늘 엑셀 이거 어려웠나요? 그러니까, 설, 음, 설명 자체는 너무 그래도, 좋았어요. 네, 네. 그런가요? 설명은 너무 스무스하고 좋았어요. 네. 하나도 네. 어렵진 않고요. 그냥 제가 어, 멍청해서 그래요. 그런 거 아니고. 이거 근데 진짜, 제가 파일을 못 찾겠어가지고 못 보여드린 게 있는데, 그냥 그, 그, 쓰시는 서식 같은 것들 아예 그냥 함수 안으로 다 처리해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서류명이, 함수명이 서류명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인풋만 넣으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다 데이터 물고 와서 반영되는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면은 이거 진짜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좋네요.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저 톡방 통해서 궁금한 네. 거 이거 관련해서는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 성심성의껏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여기서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저분 어디 강의에 이렇게 모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맞아요. 분들은 정말 적극 이렇게 연락 주세요. 네. 강의도 오늘 중 최고의 도파민 네. 뿜뿜이었다고 승환님께서 아, 말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늦었는데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연속 이틀 충격이 이어지고 있기 가시질 때문에 않는군요, 지금.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어지럽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의 더블 톡톡 여기까지고요. 네, 네. 저희는 또 이 카톡방과 또 다다음 주에 있는 또 더블 톡톡에서 여러분들 모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톡방에 감사합니다. 후기도 좀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 궁금하시게. 감사합니다. 네, 좋은 차례님 밤 일과 좀 되세요. 부탁드려요. 저희 톡방이요? 더블 저희 톡방이요? 톡방이요? 예? 다른 데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더블 톡톡. 미쳐. 그러면 저희가 또 소개를 한번 또 가야겠군요. 톡방 링크 드릴게요. 네. 저희 네. 카톡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받으신 프롬프트 아까 주셨던 거는 여러분들만 보시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수고 또 많으셨고, 만나요. 아까 네, 파일 어디 공유가 무슨 말씀이실까요, 사마님? 텍스트 파일 말씀하실까요? 예, 위에 있었는데. 앤드류님이 또 DK님 링크 또 모아서 링크도 주셔가지고 요것도 오, 네, 사사삭 복사하셔가지고 본인 감사합니다. 채팅방으로 착착착 보내놓으시면 네, 텍스트. 저희 원더스랩 AI 에이전트 만드는 회사인데요. 혹시 기업 안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저희 베러예요, 베러 비번 카톡방 비번. Better. Better. Butter 아닙니다. Bitter. Better. Bitter도 아니고 better. 이거 네. 네, 타르님이 벌써 이제 DK님 섭외 연락 드리겠다고 이렇게. 네. 아, 마지막 텍스트 파일도 마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못 받으셨다고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위에 위에 저도 좀 찾고 있어.
네. 한 달에 API 비용 0원 씁니다. 제가 공짜 오, 충이어가지고 AI의 돈을 아예 안 쓰고 있어요. 퍼플리시티도 저 농협 하니까 주더라고요. 그거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데 경기도 제가 구리에 살고 있는데요. 경기도 구리에서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썼을 거예요. 쉬지 않고 쓰고 있으니까. 자, 제가 텍스트 파일 마저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12시네요. 좋은 밤 되시고. 감사합니다. 파일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10초 드리겠습니다. 10. 감사합니다. 타레님께서 일괄 종료해 주실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게이님. 또 뵙겠습니다.